네, 반갑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시장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죠. 관세 이야기와 우크라이나에서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우크라이나에서 일단은 발을 빼겠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제 유럽 지역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게 맞불 관세를 지금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15% 정도 맞불을 놓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겠는데요. 네. 자,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다음 주 월요일 3월 10일부터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일단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쪽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아주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위험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있기도 하겠습니다.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피곤한 그런 상황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개별주 변동성 확대되는 모습들, 주가가 좀 올라갔다 갑자기 툭 떨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인데, 올라가는 것들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들 대부분의 종목이 다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이 조정받는 증시가 과연 기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는 일단 지지선에서 멈췄어요. 이 모양만 보면은 반등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죠. 네,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미국이 만약에 반등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 약간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반등을 해줘야 돼요. 미국이 오늘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반등을 좀 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일단은 하락, 그 다음에 상승, 다시 내려가서 유지되고요.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진행됐죠. 이렇게 유지가 돼버리면은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네, 특별하게 나타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향성을 아직 체크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시면, 하락한 이후에 코스닥은 조금씩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크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조금씩 상승했다는 부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았냐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아직 시장은 반등이다 아니다를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약간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지점에 가까이 왔죠. 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선과 조금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 자리부터 넘어갈 것인지 여부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단기적 데드크로스 여부는 일단 둘 다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올라도 소폭만 오르는 그 형태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급동에 한번 보도록 하죠. 수급동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1,900억밖에 안 팔았어요. 이제 매도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 수준은 좀 느끼기에 기분이 좀 나쁘죠. 네, 많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 포인트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얌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금 지루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료가 너무 지랄 맞죠. 네, 방산주만 올라가니까 좀 위험한 수준에서의 어떤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한쪽으로만 막 몰리는 그런 형태, 그냥 오늘은 좀 재미없는 그런 장이었다 보셔야 될 것 같죠. 금융투자도 2,600억 팔았지만 연기금은 다시 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 줬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얘기도 지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에서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 큰 문제는 없겠죠.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올라오게 된다면 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올라가다가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데드크로스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데드크로스를 피할 수 없으면 약간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데드크로스를 피할 수가 없다. 여기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조금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2차 전지는 일단 계속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아쉽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시고 2차 전지 쪽은 일단 계속 좀 빠질 수 있는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는 지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뭐 미군 철수 뭐 지원 종료 뭐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조금 더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조금 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그동안 주가가 하락한 부분도 없었어요. 하락한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별로 없었고 이제 기관들만 조금 차익 실현에 들어갔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 나가는 그 형태로 진행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급한 건 누구냐? 급한 건 누구겠어요? 네, 유럽이겠죠. 왜냐면 네 당장 러시아하고 지금 적대시되고 있는 관계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무기 도입이 필요하겠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네,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 네, 방산주 쪽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포인트가 계속 열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방산주 쪽에는 일단은 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트러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자, 조선주들도 지금 보면 중국 선박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그 방산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얘네들 제외하면 지금 올라간 거 없죠. 2차전지 크게 떨어진 모습이고 나머지는 뭐 떨어졌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올라갔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 보합이에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 좀 떨어진 형태가 진행됐고요. 메리츠 금융주들, 이제 은행주들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G화학이나 크래프톤 이런 것들이 지금 약세로 전환되어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10%나 올라왔는데 요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포지션이 여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요런 단계면은, 네, 이제 전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네, 불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올라왔네요. 좀 올라왔고, 뭐, 근데 아직 좀 불안한 단계네. 그죠? 예, 그런 형태. 특이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나 이제 카카오 쪽이 지금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자는 좀 올랐네요. 근데 2차전지 역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천당제약, 그 다음에 클래시스, 이런 것들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바이오 쪽은 조금 그래도 코스닥 쪽, 바이오 쪽은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 움직임이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2차전지를 비롯해서, 뭐, 소부장 쪽도 오늘은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보합 수준 예, 계속 이렇게 진행됐었던 부분이라서 글쎄 오늘은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뭐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동기세미감도 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밀렸으니까 예, 그런 형태.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심각하다, 뭐 이상하다는 정도는 아닌데 그냥 조금 네, 하락 종목이 좀 많고 기분 나쁜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스피 쪽에서는 312개 상승이고요. 594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471개 상승이고요. 1164개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600개. 한 1750개 정도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아침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게 그거죠. 비슷비슷합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에코캡, HJ 중공업 이런 것들 상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대성하이텍, 파인테크닉스, 한일단조까지, 그 다음에 넥스틸 요것도 강세 보여줬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됐고 방산주 쪽 이제 이런 것들 보이고요. 휴스틸 이런 거.
그 다음에 ETF도 방산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승한 종목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36개 잡혀있지만 ETF가 많아요. 그리고 조선, 방산, 그 다음에 철강 쪽, 이런 것들 좀 빼고 나면은,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6개지만 실제로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요. ETF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분도 아침보다 좀 올라왔네요. 아침에 2.0이었는데 2.45까지 조금 올라온 모습이긴 하지만 ETF 때문에 실제로는 한 2% 정도밖에 안 나왔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셀리버리가 크게 하락했고요. EM 플러스 거의 하한가네요. 금양 21% 마무리됐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도 오늘 조금 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한농화성도 오늘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었고요. 개별주들 움직임들 있었지만 오늘은 낙폭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시면 44개 정도, ETF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2차전지 포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하락 포인트가 굉장히 컸었다. 실제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 낙폭도 크겠죠. 네, 4.2%까지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2% 넘는 하락률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많이 안 움직였는데 낙폭 자체는 2%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다 볼 수 있겠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아시겠지만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1.5, 네, 1에서 1.5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 아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마이너스 2% 넘어가서 미친 듯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적당하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도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마이너스를 좀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보다는 마이너스가 조금 더 줄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관 쪽 움직임 먼저 볼게요. 기관 쪽은 하이닉스 매수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매도를 쳤어요. 그리고 유한양행, 현대중공업, 에어로스페이스, LS 일렉트릭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방산주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야, 누가 샀을까? 금융투자가 이렇게 금융투자는 근데 오히려 팔았는데, 그죠?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2차전지랑 방산주 쪽이랑 다 팔았네요. 네, 시총 상위랑 다 팔았고요. 그럼 누가 산 거야? 투신에서 매수를 좀 들어왔군요. 연기금도 매수를 좀 들어왔고요. 명기금은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제 시장 방어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관 총계를 보면은, 일단 요렇게, 조선 쪽, 그 다음에 방산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는데 다시 매도로 바뀌었네요. 아침에 아까 2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많았는데요. 그죠? 삼성전자. 근데 막판에 털어버렸네.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그러니까 막판에 삼성전자가 조금 밀렸잖아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조선하고 방산 쪽으로만 집중해서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로봇도 좀 샀네요. 네. 근데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갈 것들은 약간 주의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형태들이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관세 같은 경우도요, 맞불 관세라고 해가지고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양회가 열리나요? 그런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양회 개막일을 겨냥한, 트럼프 관세에 맞서서 중국도 보복 조치. 그동안 잠자코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관세를 15%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복 관세,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싸움하겠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듯한 느낌이에요. 일단 300억 달러 보복관세 일단은 바로 즉시 시행하겠다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21일 안에 3주 내에 1250억 달러 1250억 캐나다 달러입니다. 이게 약 12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2차 보복관세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관세에 대한 그런 무역에 대한 그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교역국 상대로 본다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애매한 상황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또 다 퍼지죠.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농산물도 들어가고, 목재, 뭐, 이거 다 해버려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좀 골치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네, 고민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리도 있죠, 구리. 구리와 목재 수입 같은 경우도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라. 그래서 조사에 착수. 그러니까 조사해놓고 나서 뭐 문제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유럽에도 25% 관세 곧 네, 발표할 것이다. 또 상어 관세 나올 것이다. 관세 아주 요즘에 진짜 관세 얘기 듣다가 관짝들어 생겼어요. 그죠? 아주 피곤한 상황입니다. 자, 요 부분들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이 재료가 뉴스가 오늘 얘기해드려도 내일 또 바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상황들 살펴보면서 네, 추가적인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은 또 아침부터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